간단해요. 우리랑 계약하자는 거예요. 우리랑 계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사장님들에게 원하는 걸 줄게요.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죠.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럼 과연 이 일이 해볼 만한 일이겠으며 이걸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수익이 나한테 만족스러울 것인가가 오늘 들으시면서 꼭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좋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업이에요. 일이에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누가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별것도 없어요. 그냥 일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물건 파는 일이에요. 개념이 그렇잖아요. 이 회사는 스킨케어 회사고, 스킨케어를 만드는 회사가 성공하려면 스킨케어가 많이 팔려야 돼요. 우리는 많이 팔리는 과정을 돕는 사람들이고, 그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파는 회사인데, 이 물건 파는 회사의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오늘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시크릿이라는 회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 우리 CEO예요. 아이작이라고 하는 CEO인데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태인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을 시작하고요. 그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작한 사업이 시크릿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은 스킨케어 회사를 미국에서 차리긴 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고향이거든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를 원료로 해서 스킨케어를 만들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킨케어 만들었어요. 언제?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스킨케어 회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 40개 국가에 900개의 매장으로 진출해요. 그래서 이 매장을 통해서 매출들을 올려요. 여태까지 이 매장에서 일어난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스킨케어 화장품 회사를 소개하고 광고하는 게 너무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이미 성과를 거둔 회사거든요. 새로 나온 회사라서 이제부터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많은 매장을 가지고 많은 매출을 일으킨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설명을 여러 개를 들었는데, 그 전에 듣던 사업 설명은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네 회사 제품 좋아요. 근데 그 좋은 걸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만 알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나보고 써보래요. 써봤더니 좋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요. 이게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왜?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제품 검증을 안 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써봤는데 라고 하시는데, 내가 써서 좋은 건 제품을 검증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제품이 나한테 좋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제품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냐가 중요하죠. 제품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시장성이 있는가. 근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요, 시장성을 갖고 나서 네트워크로 전환된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몰라요. 다 아무도 모르는 제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회사는 이미 40개 국가,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제품을 판매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K2, 랑콤, 시슬리, 에스트로더 같은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2011년부터 우리가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워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시면 빨리 넘길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팩트가 과연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제품 검증을 하는데 제가 제품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따가도. 이 제품 당연히 좋아요. 이걸 거부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팩트예요. 백화점, 면세점에서 제품을 팔았어요. 10년 만에 매출이 1조 5천억이 일어났어요. 이 제품 나쁘다 그러면 이 숫자를 못 읽는 거예요. 나쁜 제품이 백화점에서 다른 제품들과 경쟁해서 1조 5천억어치의 누적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그냥 좋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 있어요. 이 제품은 40개 국가에서 판매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제품의 성분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도
그 나라의 식약처, 그 나라의 검증기관을 통과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할 게 없는 제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원료조차 너무너무나 독특해요. 어디를 원료로 한다고 그랬죠 아까? 사해바다라는 곳을 원료로 한다. 사해바다는 지구에서 제일 깊은 곳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해수면보다도 420m 아래에 있는 곳.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다. 그래서 사해바다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호수예요. 그래서 염호라고 불려요. 왜 염호가 뭐냐면 바닷물 호수. 물이 들어와 증발해 들어와 증발해를 수천 년 동안 반복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짜지겠죠? 염전처럼. 그래서 일반 해수의 6배의 염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해라고 불렀다. 근데 여기를 잘 연구해 보니까 이 안에는 아주 좋은 미네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곳을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 곳, 사람들을 살리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아까 한 얘기예요. 알고 보면 호수다. 두 번째, 헤로당이라는 사람이 스파로 썼다. 세 번째, 클레오파트라가 최초로 사해 머드를 가지고 미용팩, 머드팩을 사용했다. 클레오파트라면 기원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해라는 곳이 100년 전, 200년 전부터 유명해졌어요가 아니라 이미 한 2000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 가면 사해 바다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홍삼 좋아하는 것처럼 유럽 가면 홍삼이 좋은지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유럽 가면 사해 좋은 걸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한번 꼭 갔다 오라 그래요. 여기 한번 갔다 오면 이 제품을 안 쓰는 게 정말 바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사해바다예요. 물은 정말 신기해요. 저는 여러 나라를 많이 갔다 왔는데 살면서 이것저것 뭐 괜찮다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중국에 뭐 산 같은 데 있잖아요. 장각이나 태산 같은 데 그냥 산이에요. 가보면.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그랜드 캐년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깊게. 그림에서 보던 거 있잖아요. 사진에서 그렇게 생겼다니까. 오로라 보셨어요? 오로라? 오로라 봤는데. 오로라예요 그냥. 오로라구나. 왜냐면 다 그냥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보여지는 건 사실은 사진 같은 게 더 예뻐요. 훨씬 멋있고. 근데 이거는 체험하는 것이에요. 이거 진짜 달라요. 여기 물은요 가보면 엄청 맑아요. 근데 들어가면 엄청 따가워요. 따끔따끔해요. 근데 막 멀쩡한 피부에는 그냥 따끔따끔인데 상처가 있다. 이러면 좀 큰일 나요. 못 들어갈 정도로 따가워요. 그래서 치즈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못 들어가요.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날 정도로 아파요. 제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아파요. 더 재밌는 건 이 물이 갖고 있는 부력이에요. 그냥 구명조끼를 온몸에 찬 것처럼 이게 그냥 쓱 누우면 물 위에 쓱 떠서 가요. 물에 가라앉지 않아요. 쓱 떠 있어요. 몸이 붕 뜨는 게 느껴져요. 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눕겠다 마음 먹으면 붕 뜨는 게 느껴져요. 구명조끼 온몸에 입은 것처럼. 더 재밌는 거, 물이 약간 질어요. 뭐라 그래야 되죠? 맑은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물 같은 느낌. 질감이. 근데 끈적끈적하진 않아요. 약간 오일리해요. 기름을 뜨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가 반들반들해요. 가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몸을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거기다가 머리가 당겨졌을 때 머리카락이 나오면 어떤 느낌이냐면 컨디셔너를 머리에 발라놓는 느낌. 물로만 씻어도요 머리카락 차랑차랑. 그게 사해바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갔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야 이걸 왜 안 쓰냐, 이렇게 좋은 게 있냐 세상에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해바다의 소금과 머드를 이용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화장품은요, 수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뭐 셀 제품들 알죠? 뭐 줄기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그 미네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독특하고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원료를 소유한 회사가 있는가예요. 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너무 좋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극강의 제품이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야 될 건 결국 이거잖아요. 이 회사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왜 선택했을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제일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A사예요. 암사. 이 촬영을 해서 이렇게 회사 이름을 말을 못해요.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암사 아시죠? 한국에 유명한 A사도 있어요. A사. 두 개의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암사를 얘기해 볼게요. 암사는 한국에서 첫 번째 네트워크를 시작한 회사예요.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89년도에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가 시작됐어요. 어떤 회사로 시작했냐면 이 회사는 얘기해도 돼요. 재팬나이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일본에서 들어온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요.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그리고 이 암사가 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부자가 될 거라고 꿈꿨어요. 왜? 들어보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암사에 외국에서 많이 이 사업을 접했던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암사의 사업이 91년도부터 시작돼요. 지금 암사의 매출은 얼마냐면요. 1조 2천억 원이에요. 암사의 최고직급자의 연봉은 얼마냐고요? 한 50억 정도 벌어요. 많이 벌죠? 이 사람이 50억 번 게 2002년부터니까 한 지금 17년, 18년을 50억 정도 벌어요. 그거 얼마 버는 거예요? 900억? 이 사람은 현금을 900억을 받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줘요.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버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돈 번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한국에서 일으키는 이 매출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매출을 언제부터 찍었냐고요? 2008년부터 1조 원을 넘는 매출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12년째 계속 1조 원 넘는 매출을 하고 있는데 매출 상승폭은 거의 크지 않아요. 근데 구조가 이렇잖아요. 이런 구조에서 돈은 누가 번다? 위가 번다. 얘네는 어떻게 된다?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암사는 이만큼이 나가고 이만큼이 새로 유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가는 만큼 계속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매출을 유지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어요. 근데 더 벌 수 있는 길도 있었다라는 걸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알게 돼요. 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암사에 대한 얘기예요. 암사 매출 얼마나 그랬죠? 1조 2천억.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매출일 거예요. 암사가 전 세계에 뻗어있는 모든 나라 중에. 우리보다 매출을 적게 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매출을 1조 해요. 한국보다 매출을 적게 하죠. 근데 미국 최고직급자는 얼마 버냐면 연봉이 500억이에요. 이상하죠? 미국은 1조 하는데 연봉이 500억이고 한국은 1조 2천억 하는데 연봉이 50억이에요. 차이는 뭔가? 차이는 뭐냐면요. 한국은 91년도에 시작했고 미국은 59년도에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입하려면 추천인이 있어야 되는데 91년도에 한국에 네트워크를 추천한 사람들이 이 위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다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미 다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 이미 다 알려진 나라들을 통해서 가입됐고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다른 나라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전체 파이가 이만큼 클 수 있는데 언제 오픈했냐에 따라서 내 파이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언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시기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언제 시작했다? 2011년도에 시작했다. 한국에 언제 들어왔냐? 2012년도에 들어왔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당연히 커지겠죠. 점점 알려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니까.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회사는 2011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할 때 전 세계 1번 사업자를 두고 두 줄로 나가는 바이너리 방식의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요. 여기 2번, 여기 3번, 2번도 두 줄, 3번도 두 줄의 방식이에요. 이 회사를 알리고 이 회사를 통해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늘리는 방식이라고 해요. 저는 2014년 4월 21일 날 가입했어요. 제 회원번호는 326777. 엄청 빠르죠?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은 100만 번대 번호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만큼을 먹은 거예요. 70만 명이 늘어날 동안 이만큼 먹었어요. 얼마 정도 먹었냐면 20억 좀 넘게 먹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앞으로 얼마까지 늘어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 회사 다 컸어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들어오면 돈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이 회사가 계속 클 건지 말 건지를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100만, 아까 얘기한 암사는 전 세계 회원 수가 8천만 번까지 나왔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여태까지는 A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왔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우리도 A사처럼 클 수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도 이게 8천만 번까지 나올 수 있겠네. 그럼 이거예요. 70만 명 늘어날 동안 제가 20억을 벌었어요. 그럼 앞으로 7,900만 명이 늘어날 동안 저는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요? 여쭤본 거예요. 저는 얼마를 더 벌 수 있을까요? 많이 벌겠죠. 그러면 지금 이 기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은 기회를 선점하는 것인가. 8천만 번의 번호 중에 100만 번이래요. 그럼 상위 몇 프로일까요? 1.2 몇 되겠죠? 1.2%. 1.2% 안에 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박이죠, 당연히. 1.2%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전교에서 3등 안에 들었다 하시는 분 없지 않으세요? 1.2% 상위 1.2% 안에 들 수 있다는 그 기회는요 대단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공정한 사업인 게 정보를 빠르게 선점한 사람이 기회를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사회에서는요 돈 버는 방법이 여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자본을 많이 가져간다. 둘, 능력이 많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회사 차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회사 차리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필요 없대요. 뭐가 필요하대요? 정보를 얼마나 빨리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대요. 정보를 빨리 듣고 내가 이걸 남한테 알리는 거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아까 얘기한 A사를 지금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다 들어봤나 어디서?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A사 사업을 시작할 거야. 그래서 A사 사업을 알릴 거야. 알리러 갔는데 얘는 어때요? 알고 있어요. 알고만 있으면 다행이야. 해봤어. 그럼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럼 한번 했다가 잘 안 된 애가 이걸 저랑 다시 또 할 거야 안 할까요? 잘 안 하겠죠. A사의 한국 누적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이 넘어요. 누적 가입자 수가. 물론 막 두 번, 세 번 가입하는 데 있겠죠? 따져도 500만 명 가입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 얼만데요? 3,500만이잖아요. 3,500만 중에 500만 명이 가입했다니까요. 이 회사에 한 번이라도 그걸 다시 하겠냐고. 그럼 밖에 나가서 이제 시크릿을 볼까요? 시크릿은 10명한테 얘기하면 몇 명이나 할까요? 이게 지금 웃긴 단계인 게 뭔지 아세요? 시크릿? 사업자 단계에 사업을 하자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에 시크릿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아는 사람들한테 제품을 판매하는 소비자 사업을 시작해보자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모른대. 하나만 하자고, 하나만.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몰라요? 아니, 모르겠어요. 내 주변에 시크릿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시크릿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시크릿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직도. 시크릿 처음 들어본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제품을 소개한다, 사업을 소개한다. 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걸리는 건 뭐예요? 제품을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건데 이 제품이 정말 누가 써도 안전한 건강한 제품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100억을 벌 수 있대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100억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이걸 100억을 벌면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막 줘야 돼. 그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제가 다단계 회사에 사업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악독한 이미지를 보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도 그러면 안 해요. 이게 내 가족들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내가 정당하게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사업을 6년 가까이 했지만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한 사람 중에 누구도 이 제품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없어요. 이 제품 저한테 회원가입했어요. 그럼 225만원 제품 패키지 샀겠죠? 그럼 한 달에 10만원 쓰겠죠? 이거에서 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물건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산 느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도 내 주변에 조한진이 때문에 내가 인생을 망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냥 한진이가 화장품 사업한다고 해서 하나 사주려고 그랬는데 야 걔는 225를 팔더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었지. 이거 말고 저 때문에 막 어머니랑 헤어지고 막 그런 애들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정직한 사업이에요. 뭘 하면 되는 사업? 이 제품을 광고하면 되는 사업. 제품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할 이유는 없잖아요.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저는 이 제품에서 느낀 첫 번째 사업성은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백화점이 출발이었다는 거. 백화점이 출발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가. 이 제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백화점에서 팔아요. 똑같은 제품인데 바디버터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 그리죠? 네. 바디버터가 백화점에서 12만원대에 팔아요. 이건 태국이나 대만 가격을 확인하시면 돼요. 구글링에서 찾으면 되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 12만원에 파는 게 있대요. 근데 여기 회원 가입하면 여기서는 바디버터를 3만원에 준대요. 모두는 이걸로 사야 된대요. 백화점 가서. 근데 이 회사가 회원을 모집하기로 한 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픈한 나라를 가서 회원 가입을 하면 똑같은 제품을 3만원 주고 살 수 있대요. 그럼 똑같은 제품을 12만원 주고 사는 게 좋아요? 3만원 주고 사는 게 좋아요? 3만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옛날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부자들이 왜 백화점을 가는 줄 아세요? 부자들은 돈을 비싼 걸 사서 만족하는 것 때문에 가는 거래요. 와우. 근데 개소리예요. 소나타를 살 거예요. 2,5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이걸 500 주고 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부자는 1억 주고 사야 돼요, 소나타를? 기분이 더 좋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치가 있는 제품인데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가격을 적게 주는 게 부자도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그래, 있다고 칠게요. 나는 부자야. 나는 이거 12만 원이 아니면 안 사. 3만 원이면 안 살 거야. 이런 애가 많을까요? 12만 원짜리가 3만 원 됐네. 그럼 나 회원가입해야지 하는 애가 많을까요? 회원가입하는 얘가 많다니까요. 얘네들이 어디에 있다고? 전 세계 40개 국가에 900개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1조 5천억의 매출을 일으키는 애들이 있다고요. 걔네는 우리 나중에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회사. 그럼 사업성은 뛰어나네. 가격 할인이잖아요. 가격 할인만큼 사업성이 뛰어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 지금? 아이폰을 누구나 팔 수 있잖아요. 보통 일반 대리점에서 아이폰 원가를 60만 원에 받는다고 치면 사장님들은 혼자 15만 원에 받을 거라고요. 아이폰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이해가 계속 안 되는 이상하네? 아이폰을 나 혼자 15만 원에 팔 수 있다고요. 20만 원에 팔아도 되네. 5만 원씩 남기니까. 남들은 60이 원가인데 나는 15가 원가라고요. 이거 대박 사업이죠. 이거 무조건 해야죠. 근데 이 회사는 12만 원 주고도 사갔던 애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제품이 12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왜? 그 옆에 12만 원짜리 대안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가 있었을까요? 피타라이선스도 있었고요. SK2, ST로도 있었고요. 랑콤도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샀다고요. 12만 원 주고. 그럼 이 제품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제품, 그 제품을 70% 할인해서 회원제로 옮겨온다? 대박이잖아요. 이걸 듣고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냥 이런 거잖아요. 해외에는 할 애들이 준비되어 있고 해외에는 원래 쓰던 애들이 옮겨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진행될 거다. 그 흐름에 우리는 선점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내 밑으로 들어오길 바라본다. 혹은 내 밑으로 들어오게 만든다.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득 있죠.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좋은 소득. 제일 좋은 소득이잖아요. 예전에는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땀 흘려 일해서 번 돈이 정말 가치 있는. 그래서 제가 아는 부자들은 땀을 안 흘려요. 다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는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어요. 부자가 됐더라고요. 주식을 사는데 주식 가치가 올라갔어요. 부자가 됐더라고요. 이걸 투자 수익이라고 부르죠. 결국 부자들은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던 일 안에서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직장 생활 하세요?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거든요. 여쭤볼까요? 한 달에 300 넘게 모으세요? 300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이죠? 죄송해요. 이상한 질문 했네요. 한 달에 100만 원 모으세요, 그러면? 모으세요? 부자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100만 원 모으는 것도.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거 직장 다니면서 진짜 어려워요. 근데 100만 원도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 1년 모으면 그래도 1200이나 되고 10년 모으면 1억 2천이나 되는데 1억 2천으로 대전에 집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괜찮은 거 못 사요. 후진건 사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후진건 가격이 안 오를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본이 만들어지냐 하라고요. 못 만들어요. 그 장담해 드릴게요. 10년간 100만 원을 모으실 수 없을 거예요. 중간에 꼭 일이 생겨요. 맞아요. 일이 생겨요. 빠져나가요. 나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 수입은 한계가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어쩌는 줄 아세요? 돈을 어떻게 아낄까를 생각하죠. 근데 재밌는 거, 돈을 아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이것도 몰랐죠? 저도 아빠한테 아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아껴야 부자가 된다고. 근데 부자들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 돈을 아껴서는 답이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수입의 구조를 크게 늘려야겠죠. 근데 수입이 늘어나는 건 좋아요. 수입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다 한정된 자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을 다 똑같이 써요. 그리고 누가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시간별로 돈을 벌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그러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까? 남의 시간을 쓰죠. 남의 시간을 쓰잖아요. 삼성이라는 회사를 볼까요? 직원을 쓰죠. 직원한테 연봉을 얼마나 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많이 주겠죠? 1억도 줄 거예요. 제가 38살일 때 제 친구들도 거의 9천에서 1억 받더라고요. 삼성 다니는 친구들.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 얘가 회사에 1억 이상을 해줄까요? 못 해줄까요? 해요. 못하면 얘는 잘려요. 그럼 얘는 뭘 할까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3억에서 5억 사이에 수익을 회사한테 주고 있을걸요? 그래서 기업이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네? 내가 원래 벌 수 있는 돈보다 못 벌지만 혹시 못 벌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일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딱 그런 사업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의 시간을 같이 쓰는 사업. 모두의 노력을 함께 쓰는 사업.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두 줄로 나가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저도 이 사업을 들으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화장품이잖아요. 스킨케어, 샴푸, 리스, 비누, 치아. 내가 원래 집에 쓰더라고. 더 재밌는 건 나는 이 사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 들을 때. 왜냐면 우리 와이프는 내가 돈을 못 벌 때도 더럽게 비싼 화장품을 썼어요. 저 죽일까 살릴까 내가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왜 내가 정말 힘들 때인데 뭐 세럼 하나에 막 38만 원 이런 거 쓰더라고요. 현대백화점 가서. 아니 38만 원짜리 세럼을 쓰는 와이프가 있어요. 그 와이프가 이 사업을 갖고 왔어 나한테. 오빠 이런 사업이 있대. 오빠 같이 해보자. 들어보니까 225만 원이 들어가고 한 달에 1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첫 해에는 345만 원 들어가겠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원래 1년에 한 600에서 700 썼어요. 화장품 값을. 그럼 제 입장에선 이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벌지 못해도 시작과 동시에 수입이 생기죠? 원래 600 쓰던 걸 300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해부터는 120만 쓸 거 아니야? 대박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시작부터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아, 와이프 돈 못 쓰게 해야지 이러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알아본 건 와이프가 써보더니 자기가 원래 쓰던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이래요. 와이프도 약간 그때 취해 있었죠. 이 시크릿에. 좋은 느낌이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와이프가 원래 쓰던 것들과 같은 가격에 판매되던 제품이더라고요. 실제로 백화점에서. 그걸 싸게 쓰네? 이상할 거 없네. 그럼 우리 집 샴푸 다 바꾸면 되겠네? 이거 첫 번째 출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야 그래도 225만 원의 제품 35가지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이거 225를 건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 그래서 뭘 시작했냐면 저는 인터넷에서 이걸 팔아보려고 시작했어요. 제 첫 번째 출발은. 왜? 225만 원에 10만 원 쓰는 건데 225를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난 돈 투자 안 하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처음에. 네트워크를 전혀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내가 써봐야 남들한테 광고할 수 있다는 개념을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팔아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 팔려. 왜? 제가 했던 2014년에는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모든 주변에.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제품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지. 그래서 억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써봤더니 너무 괜찮아. 내가 원래 쓰던 것보다 훨씬 좋은 느낌이네? 훨씬 괜찮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해. 저는 총 몇 명에게 알렸냐면요. 사업 시작하고 처음에 8명한테 알렸어요. 이쪽이 3, 이쪽이 5. 이렇게. 3명, 5명. 8명한테 알린 건 아니에요. 이거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8명이 가입한 거예요. 한 150명 정도는 알렸을 거예요. 확률이 정말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어서 얘가 그렇지.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할까요? 네. 간단하게? 네. 시간 아직 15분 남았으니까 할게요. 저는 이 사업 하기 전에 보험 일을 했어요. 보험 일을 하면서 망해갔어요, 점점. 26살부터 보험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매니저가 됐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보험회사 지점장이 돼요. 30살에 보험회사 지점장이었어요. 알리안스 생명. 최연소였어요, 최연소.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게 자랑이었어요. 30살짜리가 저는 중구 그 남대문에 있었거든요, 사무실이. 남대문에 있는 30층짜리 빌딩에 제 방이 있었어요. 30살짜리가. 친구들은 아직도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인데 나는 내 방이 있어. 회의실, 의자, 고급 가죽 의자 아시죠? 까만 의자. 그 전 지점장이 놔두고 간 거예요. 그거 제 방이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 그 당시에는 건물에서 내 방에서 흡연이 됐네. 그럼 창문을 열어요.
그럼 서울역이 보이죠. 남대문 T니까 서울역. 그리고 그 외에 신한은행 빌딩, 건물 높은 빌딩들 사이에 내 방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30살짜리가. 거기에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취해요. 취해요. 일은 안 하고 돈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일은 못 하는데 돈을 많이 드는 형태로 가게 되기 시작했어요. 보험회사 지점장이 되면요, 법인카드 나와요. 그걸 방 주죠. 전 이게 전부였어요. 제가 이걸 갖고 싶었어요. 근데 지점장을 유지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팀원이 25명 있었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니네 팀 이번 달에 1,000만 원어치 보험 팔아와. 못 팔면 너는 시장 없을 거야. 이런 공문이 가끔 날라와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이걸 맞춰야 돼요. 못 맞추면 이게 다 날라가요. 열심히 해요. 한 달 동안. 애들이 얼마 하냐면 애들이 한 800 정도 해요. 그러면 나쁜 지점장들은 이제 이렇게 하죠. 다 집합해. 야, 입에 모자르니까 너네가 하나 10만 원씩 다 하나씩 더 해. 이렇게. 나쁜 지점장.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좋은 지점장. 저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200 할게. 너네 고생했어. 이렇게 2년이 흘렀어요. 수입은 1,500에서 1,800만 원. 이게 제 지점장 때 평균 수입이에요. 근데 제가 내는 보험료가 900만 원이 넘었어요. 1,5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왔어. 900만 원은 보험회사가 다시 가져갔어. 600만 원이 남았는데 600만 원도 뭐 지점에서 쓰는 돈, 애들한테 뭐 밥 사주는 돈, 원래 하면 다 나가는 돈. 그렇게 빚 늘어갔고요. 정확히 2013년도에 4억의 빚을 안고 만세를 불러요. 못하겠습니다. 만세!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4억 빚을 졌다고. 아빠 결혼하라고 준 돈 1억도 다 썼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얻어 터지고 5천만 원을 더 해와요. 아빠 집 담보 잡아서. 그걸로 2013년에 핸드폰 가게 차려요. 끝물에. 그리고 2014년 1월에 통신사 3사 영업정지를 맞아요. 제가 정지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가. 그래서 매출이 40%로 떨어져요. 그래서 핸드폰 가게 차린 지 8개월 만에 가게를 말아먹어요. 아빠 돈 5천까지 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장님. 죽게 생겼어요, 이거 지금. 그 상황에 우리 와이프가 38만 원짜리 세럼을 쓰니 제가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이걸 선물해요. 대박이죠. 기적 같지 않아요? 2014년 4월 21일 날 저걸 갖고 들어와요. 이미 사서 왔어요, 사실. 살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니라 사서 왔어요. 이미 사서 왔어. 그리고 나서 시작.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빚 4억 중에 뭐 아빠 돈 당연히 있죠. 그건 아빠 돈은 뭐 아빠가 날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고.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에 친구들 돈이 좀 있네. 근데 사람이 돈 빌릴 때는 정말 간절하잖아요. 그래서 빌렸는데 못 주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죽고 싶어요. 근데 죽고 싶다를 한 3달 넘게 하면 매일같이 아씨 나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힘든 시기들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150명을 만나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 상황을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누군가는 그래요. 친구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거 하기 전부터 안 받았다고. 저는 원래는 애들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애들이 얘기했었어요. 친구들한테. 돈 꾼다고. 그게 2013년부터예요. 내 전화 오면 받는 애들은 누군지 아세요? 나한테 돈 꺼준 애들. 걔는 내가 돈 주려고 전화한 줄 알고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설명할 때 가서 이렇게 하죠. 야, 100억짜리 사업이 있어. 나랑 같이 하자. 그럼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얼른 부자가 돼서 내 돈을 갚아라라고 얘기해요. 이걸 같이 해주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몇몇 친구 놈이 모여서 그걸 해준 거예요. 야, 쟤 죽어 저러다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가입해줘, 하나씩 사줘 라고 했던 고마운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를 잘 모르던, 내 소식을 잘 모르던 얘 친구들이 가입한 거예요. 근데 이 8명이 지금 얼마가 됐냐면 3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3만 명이 이 안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들을 통해서 수입을 가져가요. 그래서 제 수입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잖아요. 사장님들도 지금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요. 어떤 일을 하면 될까? 별거 없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하면 돼요. 사장님들의 얘기를 하면 돼요. 답은 단순해요.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그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창피하대. 거절당하는 게 싫대. 무섭대. 말했는데 제가 나 싫어할까봐 걱정이래.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걔네 원래 싫어해요, 사장님.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싫어해요. 원래 이렇게 좋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느낀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싫대 그런 애들 없어요. 진짜 친구들은 해주더라니까요. 내가 간절해 보이면.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걔네는 날 원래 싫어한다는 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 제가 요새 어떤 타사의 최고직급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제가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왠지 아세요? 열흘 넘게 전에 만났거든요. 열흘 동안 하루에 톡이 8개, 9개씩 와요. 나한테. 안 간다고 보내지 말라고 톡을 계속 보내는데 계속 보내요.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한 번 더. 그만 보내시라고. 안 할 거라고. 근데 그거 막 얘기를 막 나눴거든요. 이 사람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료기기 영업했대요. 전 세계 1등이었대요. 어떻게 1등 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병원 보이면 그냥 들어간대요. 그 환자인 척하고 앉는데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 그냥 책 핀대요. 그리고 막 진짜 물리적으로 끌려나가기 전까지 설명한대요. 가주세요 이런 말 안 듣는데요. 그냥 한대요.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렇게 매너 없이 하면 누가 해. 근데 그 사람이 의료기기 영업 판매 왕이었어요. 전 세계. 그리고 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있죠? 이 회사에서 600명 추천했대요. 600명. 저 사람은 내가 그랬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싫어하죠. 근데 뭐 어때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더 잘 되는데. 확률이 5%도 안 돼요. 이 사람의 확률은. 근데 이 사람 1000명 만나버려요. 그럼 50명이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걸 늘리려고 그래. 10%, 15% 이렇게. 그리고 10명을 만나. 100명을 만나. 15명 가입하는데 누가 더 많이 있어요? 다 이해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래 나도 이제 막 카카오 스토리 해서 막 타사 있는 애들 막 전화하고 톡 돌리고 막 주변에 누구를 만나도 난 시크릿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못해.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한 얘기 중에 능력이 필요한 얘기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건 성향이죠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돈 버는데 성향이 어디 있어요? 무슨 성향이 있어요, 선생님? 그냥 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하냐 마냐가 왜 성향 문제예요? 난 쑥스러움이 많은 체질이에요? 다 그래요, 선생님. 저도 쑥스러움 많아요. 정확히는 이거죠.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아니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냥 무조건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능력 문제가 아니라고. 노력이 문제라고. 노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크릿이라는 사업을 들었어요. 어떤 팩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제품을 써봐요. 써보고 좋으면 나도 이 사업을 알려보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처럼 이 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1000명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100명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무수히 거절당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안에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수입을 벌어가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전 실제로 미국, 일본, 호주, 베트남에 파트너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지금 대전에서 이러고 있지만 지네 동네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매출이 나에게 수입이 돼요.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수입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하려던 불로소득 중 하나인데요. 인쇄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인쇄 수입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노동 수입이에요. 제가 지금 노동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노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여기까지 와서 내일은 광주 가요. 수요일 날은 부산 가고. 제 스케줄이에요, 이게. 이게 노동 수입이죠. 재밌는 건 이게 진짜 해외로 나가잖아요. 완벽히 인쇄 수입이에요. 제가 베트남 가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제가. 베트남 애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베트남에서 저 강의를 못해요. 설명도 못해요. 누가 해요? 베트남 리더가 해요. 물론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했던 과정은 있었죠. 통역 끼고 얘기했던 과정들. 근데 지금 베트남, 미국은요, 자기들끼리 돌아가요. 자기들끼리 돌아가고 자기들끼리 샴푸를 알려주고 자기들끼리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 내가 수입을 받는다고. 재밌는 거. 3만이 되는데 6년이 걸렸네요. 3만이 사람을 뽑기 시작하면 또 다른 3만은 1년도 안 걸릴걸요. 제가 10만이 되면요, 연봉 20억이 그냥 맞춰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뭘로? 이 10만 명이 이 안에서 자기들의 샴푸, 린스, 비누를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만. 이게 끝이에요. 이런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알릴까 말까의 문제. 알릴까 말까의 문제. 알리세요. 왜 안 알려? 네. 돈을 버는 일이라잖아요. 그럼 투자 금액이 필요하고 버는 돈이 필요해요. 시크릿 사업 하면 다 돈 버나요? 아니요, 못 벌 수도 있어요. 빵 벌 수도 있어요. 225만 원을 투자해요. 빵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연봉이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해야 돼. 왜? 여기가 중요해. 225 들어갔으니까. 2억이 들어갔어요. 가게 차렸어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2억은 큰 돈이잖아. 100만 원씩 모았으면 20년 걸렸을 텐데. 그 돈 모으려고 20년 모은 돈을 투자해서 가게를 차렸는데 빵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 리스크는 어떡할 거예요? 이게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225만 원 투자해서 망할 수가 없어요. 그 이거네? 돈을 벌지도 못 벌지도 모르는 사업? 이렇게 얘기하면 2억 투자하면 안 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영업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친구들 2억 투자해서 쫄딱 망한 제 친구들 모임이 있거든요. 걔네들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자영업해서 빵 벌 수 있어요, 선생님. 자영업해서 빵 벌면 제가 봤을 때 요새 평타 치는 거예요. 코로나 이렇게 왔는데 지금 빵을 벌 수 있다고? 다 많이 났을걸요? 월세 내기 힘들걸요? 이 사업은 그게 없잖아요. 고정비와 리스크가 없는 사업? 근데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 그 수입이 한계가 없는 사업? 그 사업에 도전하자고. 돈이 안 드니까.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해되셨죠? 오늘 1분 더 길게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50분 내로 끝낸다고 해놓고 1분을 더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끝나고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